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준영입니다. 오늘 바른수면 인터뷰에서는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에서 현재는 국내 K리그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특급 선수죠. K리그의 간판 스타 수원FC의 이승우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원FC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우 선수 요즘엔 좀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다시 K리그가 시작이 돼서 훈련하고 쉬고 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사람들 만나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지훈련은 태국 치앙마이 다녀왔었죠? 네, 태국 갔다가 또 제주도까지 마지막 훈련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시즌이 시작이 돼서 한 4경기 정도 치른 것 같아요. 또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저희 이승우 선수 어릴 적 이야기부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처음에 축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형이 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이고 같이 그냥 해봤는데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구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게 몇 학년 때였나요? 처음에는 1학년 때 1학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에서 형이 가는 뭐 클럽 거기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5학년 지나고 5학년 말에 이제 대동초등학교를 가게 되었죠. 스카웃이 된 거네요. 네, 운이 좋게 또 1학년 때부터 그러면 되게 뛰어난 실력을 많이 보여주셨나 봐요. 어릴 때부터 주말 리그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경기를 할 때마다 너무 재밌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5학년 때 운이 좋게 또 대동초등학교에 스카웃이 돼서 대동초등학교로 또 가게 되었죠. 대동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가 저희 때는 아주 잘하는 학교였죠. 그 당시에 그럼 강경수 감독님이? 네, 강경수 감독님이 은사님으로서?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스페인에 가게 되셨어요? 이렇게 대동초에서 하다가 저희가 무슨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을 하면 대한민국 대표로 어디 단원 네이션스컵이라는 축구 대회를 남아공에서 하는 대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제가 좋은 활약을 펼쳐서 바르셀로나에서 스카웃이 오게 되었죠. 그럼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가셨었나요? 처음에는 저 혼자 가서 혼자요? 거기에 또 라마시아라는 그런 숙소가 있어요. 그 여러 나라에서 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지내게 됐었죠. 라마시아에서 그럼 혼자 지내시다가 그쵸. 가족분들도 나중에 가족분들은 이제 제가 한 16살 프로 계약을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저도 이제 나가 살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게 되었죠. 그러면 그때 처음 갔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언어가 가장 큰 문제였죠. 뭐 선수들과 대화도 안 되고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또 이제 어릴 때 가서 다행히 이게 적응할 수 있었던 쉬운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라마시아면 전 세계 정말 유망주가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약간 텃세 아닌 텃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스페인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바르셀로나라는 곳은 진짜 잘하는 선수들만 오고 또 각 포지션 또 각 연령별 그 나이대 선수들의 경쟁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도 좀 뭐 패스도 솔직히 안 하고 좀 그런 텃세 아닌 텃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힘든 시절 또 겪으면서 바르셀로나 후벤디에서 굉장히 또 활약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또 피파 징계가 있어서 또 몇 년간 뛰지 못하셨는데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이 큰 구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결될 거다라고 해서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뭐 계속 기다렸었는데 뭐 한 달, 2달이 돼도 뭐 똑같은 답변만 듣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2년 반, 3년 정도는 거의 훈련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 그럴 때 또 축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좀 어떻게 그걸 이겨내시고 계속 하시게 되셨어요? 다행히 그때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서 주변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었고 또 거기에
이제 오랜 기간 있으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구단 내에 있는 뭐 코치님들, 감독님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네. 저도 모르게 그냥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단지 시합을 못 뛰어서 좀 답답하고 매주 그 기다리는 설레임이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인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 힘들거나 막 그랬던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멘탈이 또 대단하시네요. 또 가족분들하고 같이 워낙 화목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힘든 시절도 크게 어렵지 않게 또 잘 지나가게 되셨네요. 저희가 이승우 선수 떠올렸을 때 가장 대중들한테 인상이 깊었던 골이 이제 청소년 시절 한일전에서 또 굉장히 메시 빙의한 그런 골을 넣었었잖아요. 제 기억엔 그때부터 굉장히 인지도도 그렇고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축구 선수라는 게 워낙 국가 대항전이 있을 때는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 속에서 뛰는 거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뭐 공격수이니까 네. 골을 넣거나 뭐 팀에 도움이 되는 뭐 어시스트나 그런 플레이를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꼭 경기를 들어갔었는데 제가 골도 넣고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축구를 또 좋아하게 되고 네. 저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해외 리그에 있다가 또 국내로 또 복귀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일각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이제 해외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때 좀 기분은 어떠셨었나요? 카타르 월드컵에 네. 나가기 위해서 한국을 들어와서 많은 경기를 뛰고 좀 더 경기장 안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고 활약을 펼치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게 사실이고 제가 가진 못했지만 충분히 작년에 경기를 많이 뛰면서 네. 또 골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서 네. 뭐 재밌었던 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K리그에 올 때도 사실 이승우 선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분들 일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보면 경기력으로 다 증명을 하셨어요. 지난 시즌에 35경기 뛰면서 14골 넣고 3도움하면서 득점도 공동 3위까지 오르고 또 제가 기록을 보다 보니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굉장히 순도가 높은 골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격수가 사실 페널티킥으로 몇 골을 정립하고 갈 수도 있는 건데 K리그로 오자마자 그렇게 좀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계기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뭐 월드컵이라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수원 FC 좀 팀 분위기는 어때요? 뭐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긴 했는데 네. 점차 안정이 되고 뭐 박주호 선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 선수 중심으로 이제 어린 선수도 열심히 하고 뭐 주호 형이 앞에서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이 팀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수원 FC는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윤빛가람 선수랑 좀 같이 연습 때 뛰어보고 하니까 좀 어떠신가요?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또 그 잘하는 선수들 사이에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올 시즌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 선수도 오시고 해서 네, 스쿼드가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맞아요. 수원 FC 팬들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팀 내에서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런 분도 있나요? 박주호 선수, 이용 선수, 네. 또 작년에 있었던 네. 뭐 신세계, 김현 맞아요. 선수들이 그나마 가장 친한 선수인 것 같고. 김도균 감독님하고 좀 사이는 어떠신가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출근할 때 같이 픽업해서 간다는 기사도 예전에 봤었거든요. 네. 요새도 같이 혹시 출퇴근 하시고 하시나요? 작년에 네. 비하면 좀 뭐 5번 할 거 한 3번 정도 네. 좀 줄긴 했는데 이제 같이 출근하는 곳이 달라서 네. 최근에는 같이 못 갔는데 워낙 편하신 분이고 감독님으로서 뭐 물어보고 좀 편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감독님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네. 선수들과 다가가고 소통하고 네, 맞아요. 이런 부분이라서 또 이승우 선수랑 더 궁합이 또 잘 맞는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김대웅 감독이 이승우 선수를 되게 아낀다는 걸 많이 인터뷰에서 느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 오실 때도 뭐 굉장히 실력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제 인정을 하고 검증을 했지만 또 국내 무대에 처음 뛰는 거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국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일부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대웅 감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신 있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관계가 두텁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지난 시즌에 수원FC에서 맹활약하면서 또 해외 구단에서도 많이 러브콜이 오고 많이 어떤 영입 제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이적이라는 게 뭐 전에는 좀 더 쉽게 생각했더라면 지금은 정말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그런 벨기에 때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적에 대한 신중하게 하나씩 살펴보고 또 하루하루 실력을 키우는데 좀 더 집중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나중에 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저랑 좀 비슷하고 제 스타일에 맞는 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 또 워낙 또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더 높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보다도 더 뛰어난 활약을 더 빅리그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또 저희가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카타르 월드컵 해설위원으로서 참여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걸 어떻게 제안받고 어떻게 수락하시게 되셨어요? 그 배성재 캐스터가 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네. 그때가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네. 뭐 설마 혹시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네. 있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형을 통해서 네. 그 SBS에 있는 기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네. 통해서 이제 연락이 오셔서 국장님이랑 같이 네. 한번 서울에 카페 같은 곳에서 네. 한번 보게 되는데 아, 국장님까지 직접 오셔갖고. 네. 제가 근데 그때 제가 그 월드컵 발표가 나기 전이어서 아, 네. 처음에는 그냥 혹시 만약에 그쵸. 네. 안 되면 네. 이런 거를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네. 처음에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가 나고 네.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도 이제 카타르에 못 가게 됐으니까 이제 가장 해야 할 게 제가 군대를 맞아요. 가서 이제 훈련소를 3주를 해야 하는데 네. 그 기간이 협의를 하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예. 왜냐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카타르를 가야 하는데 아, 네. 이제 훈련을 해야 하는 훈련도 그쵸. 못 하잖아요. 맞아요. 워낙 국장님께서 네. 강력하게. 네, 너무 강력하게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이야기해 주셔서 네. 동탄으로도 몇 번 오셨어요. 아, 국장님 삼고초를 또 직접 하셔갖고. 네, 정말 스카우트 거의 뭐 하셨네. 매일 전화 오시고 매일 동탄으로 찾아오셔서 이거 뭐 네. 어떻게 해야지 뭐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다가 네. 결국에는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네. 군대를 갔다가 와서 네. 바로 카타르를 가게 되었죠. 대단하네요. SBS 국장님의 또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고. 정말 네. 매일 연락 오시고 네. 매일 찾아와 주셔서 이승우 선수 또 현역으로서 가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이잖아요. 그게 가장 네. 좀 어려웠었죠. 네, 제가 그쵸. 선수이고 네. 또 4년 전에 같이 다 뛰었던 같이 다 뛰었던 선수들이고 네, 그게 가장 부담감이 컸었는데 제가 4년 전 2018년 러시아를 갈 때만 해도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 그리고 당시에요? 네, 그 당시에 분위기가 정말 네. 안 좋고 항상 나오는 기사들이 예. 안 좋은 기사들이었고 아마 저희가 월드컵을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좀 어렵게 올라가고 그쵸, 예. 상당히 많은 일들이 그쵸. 있었어서 네. 저희가 러시아 갈 때만 해도 너무나도 분위기가 약간, 분위기가 네, 가라앉았고 침체되는, 뭐 가봤자 예선 네. 탈락이다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어요. 첫 경기를 뛰고 나서 네. 이제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첫 번째 경기를 뛰고 저희가 지고 월드컵 워낙. 이렇게 뭐 실수한 형들도 네. 있고 그런 뭐 골을 먹히는 과정에 있어서도 네. 뭐 당연히 그런 부분만 보면 한 명의 네. 잘못이지만 결국은 뭐 스포츠라는 게 그쵸. 11명, 뭐 18명, 뭐 23명 팀으로서 하는 건데 그 한 선수에 대한 너무나도 큰 네. 잘못같이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선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뭐 운이 안 좋게 그쵸. 어떻게 네. 이렇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본 게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 같이 이 선수들과 네. 이제 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아 네. 진짜 나 힘들었을 것 같다라면서 아 그러면 이번에는 좀 해설로 내가 가서 네.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밖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네. 안에서도 더 좋은 충분히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한 거죠. 저는. 깊은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참여를 그쵸. 하신 거네요. 이제 뭐 선수로서만 보면 저도 당연히 기분이 안 좋고 그쵸, 못 그럴 수 있죠. 갔으니까 예. 그냥 아쉬운 마음이 있죠. 아예 월드컵을 안 그쵸. 보고 싶고 그런 예. 마음이 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도 뭐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컸었는데 네. 이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4년 전 기억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죠. 같이 참여를 하게 되신 거네요. 같이 네. 항상 해왔던 선수들이고 앞으로도 네. 해야 할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잘 되면 뭐 다 같이 좋은 거죠. 네, 가서 박지성 선수와 배성재 캐스터 간의 어떤 케미가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너무 이 호흡이 잘 맞아서 또 지우 선수가 멘트나 이런 게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는 그런 멘트를 하고 배성재 캐스터는 또 중간에서 좀 더 흥을 돋구기 위해서 웃음소리도 일부러 더 활기차게 약간 낄낄낄하면서 이런 것도 많이 저희는 시청자로서 느꼈거든요. 좀 현장에서의 케미는 좀 어땠나요? 정말 너무 편했어요. 네. 가자마자 네. 또 전에부터 이제 뭐 배성재 캐스터랑은 네, 알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워낙 또 많이 도와줬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지성이 형도 그렇고 네. 배성재 캐스터도 옆에서 언제든지 네. 하면 우리는 네. 이제 뭐 지성이 형도 저번에 했었고 배성재 캐스터는 워낙 이제 오래된 너무 잘하시죠. 네, 캐스터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면 이제 자기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네. 편안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네. 하고 같이 뭐 한국 경기만 보는 게 아니고 다 그쵸. 같이 뭐 다른 경기도 네. 보고 하면서 또 국장님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네.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네. 재밌는 멘트 네, 재밌는 멘트 이야기해 주시고 또 배성재 캐스터 워낙 또 잘 받아주고 재치가 넘치잖아요. 이렇게 네. 해주시니까 박지성 선배를 네. 괴롭혀야 된다. 계속 계속 재밌는 모습을 네, 보여줘야 돼요. 네. 워낙 타격감이 없으셔서 무슨 말을 해도 이 박지성 선배는 타격감이 없으니까 네, 바다 같은 마음으로 받을 수 계속 해야 있으니까. 된다라는 네. 거를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셔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시청자로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이승우 선수의 톤이 너무 안정적이고 발음이나 억양이 좋아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청소년기를 또 스페인에서 보내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그러면 좀 약간 한국말이 어눌하거나 약간 미묘한 그 단어의 선택이나 아니면 미묘한 그 억양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혹시 그런 걸 연습하셨나요? 저도 처음에 스페인 갔다가 이제 네. 한국 1년에 한 번씩 오니까 올 네. 때마다 한국말이 제가 봐도 좀 어눌고 네.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막 스카이프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가족들이랑 이야기 뭐 많이 매일 하고. 이야기 좀 하고 예.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책도 좀 많이 읽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런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굉장히 깔끔한 톤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계라는 게 또 알게 모르게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잘 안 보게 되는데 너무 안정적인 톤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 등 이제 소개할 때 스페인 원어민 발음으로 또 한번 들려주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또 재밌게 잘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가서 친구분들도 많이 있었죠. 이제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 네, 같이 네. 이제 뭐 축구하고 네, 워낙 그 바르셀로나에 그렇죠. 세계에서 오는 다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많기 때문에 네. 신기하게도 거기 가서 많이 마주치더라고요. 만나서 또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또 네. 옛날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해설 들으면서 재밌었던 게 스페인의 가비 선수 얘기할 때 신발끈 못 묶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이 설마 신발끈을 못 묶을까 했는데 또 중계 화면에 실제로 못 묶은 장면이 나와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가비 선수 신발끈 못 묶은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 저도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들었어요. 뭐 네. 루틴인지 그걸 진짜 못 먹는지는 네. 정확히 모르겠으나 근데 경기 때는 항상 그렇게 풀고 네. 경기를 하더라고요. 네. 신기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잘하고 네,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번에 현장에서 카타르 해설하시면서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어떤 경기가 정말 드라마틱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2년도 이후에 어떤 최고의 그런 경기라고 또 볼 수 있었는데 현지 분위기와 중계석 당시 상황은 좀 어땠었나요? 1대1로 전반전 마무리가 되고 이제 후반전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끝났잖아요. 90분이 네, 끝나고 그쵸. 이제 추가 시간인데 네. 코너킥 네. 수비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진짜 이제. 끝났구나. 네. 2무 1패여도 탈락이었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진짜 끝난 건가라는 네. 생각으로 있었는데 진짜 마지막 기회에 그렇게 멋진 골을 넣어서 정말 극장골이죠. 네, 정말. 극장골 넣고 또 마지막 경기가 포르투갈을 네. 상대로 이렇게 이기고 올라가서 정말 장난 아니었죠. 네. 황희찬 선수랑 또 가까우시잖아요. 네. 네, 또 그래서 더 또 봤을 때 남다른 소감.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월드컵 전에 부상을 입어서 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무리하지 않고 잘 기다린 게 아무래도 네. 그 황희찬 선수가 마지막 활약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마지막 에너지를 같아요. 네, 내는데. 마지막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극장골까지 넣어서 네. 뭐 한국을 살렸죠, 황희찬 그러니까요. 선수가. 저는 사실 이승우 선수 이번에 해설한 거 보면서 정말 이승우 선수는 구김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사실 좀
시기나 질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작은 마음이겠지만 좀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막 응원하고 거기 이제 들어갈 때도 하이파이브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되게 받아서 저도 보면서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네. 저는 참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드컵의 네. 명단이 발표가 나고 나서 한 네. 하루 이틀은 뭐 기분도 안 좋고 그쵸, 솔직히 당연히. 짜증도 많이 나고 당연하죠.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됐을 때 실망감도 상당히 컸는데 뭐 배성재 캐스터라든지 박지성 선배님이 있기 때문에 가서 뭐 재밌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또 갔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됐네. SBS 이번 해설도 잘 돼서 국장님도 엄청 좋아하시고 들어오셨을 때 약간 금이환영하는 느낌으로 되게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 밥 한번 먹자고 같이 하고 뭐 그러면서 국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의 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파울로 벤토 감독님 임기가 끝나고 독일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님이 새롭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감독님에 대해서 기대나 좀 어떤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클린스만이라는 감독님은 솔직히 아직 한국의 선수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저도 잘 준비해서 뭐 이번 시즌도 작년 시즌처럼 잘 해준다면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 전 국민이 아마 이승우 선수 국대 승선을 또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또 벤투 감독님이 사실 월드컵 가기 전에 그 빌드업 축구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빌드업 축구가 한국 축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강팀에게는 통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예선은 통과할 수 있으나 이제 실제로 본선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선수로서는 좀 그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이 없죠 사실. 저희가 아시아 예선을 할 때는 뭐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시아 예선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빌드업 축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다 수비만 하니까 한국이랑. 또 근데 우리가 월드컵을 가게 되면 브라질, 뭐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랑 하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수비를 해야 되고 빌드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평가전이나 뭐 연습 경기를 이렇게 뭐 한국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할 때 뭐 빌드업을 할 때는 당연히 빌드업을 해야 하고 또 좀 더 강팀이랑 했을 때는 뭐 수비를 해서 역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이 많이 과정이 그래서 4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을 앞두고. 이승우 선수도 어떻게 보면 2026년 월드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2026년은 또 유나이티드 월드컵으로 캐나다, 멕시코, 미국, 북미에서 굉장히 진짜 크게 48개국이 참여하는 그런 최초의 월드컵인데 이승우 선수는 좀 그 월드컵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월드컵을 못 나갔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때 나갔을 때 이제 4년 후에는 더 잘 성장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2018년도 때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2022년에 못 나가면서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이제 2026년을 바라보고 뭐 아직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열심히 하고 선수로서 많이 더 성장하면 충분히 가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좀 생각으로 도전해보고 싶어요. K리그에서도 한 경기 한 경기 충실하게 하다 보면 또 분명히 그런 기회가 오고 또 월드컵에서 더 좋은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우 선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세레머니잖아요. 그 세레머니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컨셉이나 생각해 놓으신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작년에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팬분들이 춤추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뭐 이번 연도도 골 넣으면 그래야지 않을까. 그 춤에 대해서는 준비를 전혀 안 하시는데 그냥 그때 어떤 흥에 맞춰서 뭐 혼자 드라이브 하거나 좀 혼자의 시간을 가질 때 그럴 때 좀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뮤직비디오가 많잖아요. 그런 걸 좀 재밌게 보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뭐 따라하기도 하고 이제는 뭐 골 하면 무조건 다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해야 하는 것 같아요. 팬 서비스 또 일환이잖아요.
그걸 또 팬분들이 좋아하시고. 이게 재밌게 하면 이제 팬분들도 뭐 더 많이 오고 뭐 이 사람이 친구 됐고 뭐 친구가 또 친구 됐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또 저희 선수들도 팬분들이 가득 찬 경기장에서 뛸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계속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뮤직비디오 이런 걸 보면서 영감을 받으시고 또 굴하시고. 근데 제가 보면은 춤의 어떤 댄스의 리듬이 한국인의 리듬이 아닌 약간 남미의 리듬이라서 아 역시 어렸을 때 유학 간 게 또 이렇게 또 발휘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올해도 또 세레머니를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왜냐하면 뭐 개인 훈련 일정도 있고 팀의 훈련, 또 국가대표로 또 승선하게 되면 또 거기서도 일정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런 되게 다양한 일정 속에서 좀 컨디션 조절할 때 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뛰면 저희가 뭐 한 2, 3kg씩 빠지니까 당연히 다시 잘 먹고 잘 자야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경기력에 있어서 사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이런 데는 아예 수면 코치가 있어요. 전담.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수면 패턴도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디렉션을 주는데 이승우 선수처럼 이제 수면의 중요성을 아는 선수들이 늘어나면 국내 어떤 축구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식단은 관리하실 때 좀 어떻게 드세요? 운동 전에는 좀 간단히 먹고 이제 운동하고 나서 좀 탄수화물, 단백질도 많이 먹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비타민 챙겨 먹고. 야식 같은 건 거의 안 드시고요? 야식은 제가 거의 안 먹는데 저녁을 좀 이제 한 7시, 8시 좀 늦게 먹는 편이어서 그냥 그거 먹고 좀 뭐 이야기하고 티 마시고 그냥 자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잘 때 좀 너무 많이 자도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수면 시간이 저는 딱 있죠. 한 9시간, 10시간 자는 게 가장 다음날 일어났을 때 좀 뭔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막 한 11시간, 12시간 자고 일어나면 계속 자고 싶고 막 일어나기 싫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몸에는 한 9시간, 10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은 특히 자면서 다 근육이 회복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도 굉장히 충분하게 자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럼 이승우 선수는 보통 잠자리 드는 시간이 10시경? 아니요, 저는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시쯤 보통 일어나세요? 한 9시? 아, 네. 그럼 충분하게 또 근육이 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기 8시, 때문에 9시에 일어나고 또 운동 오전에 하고 나면 뭐 오후에 한 1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수면 컨설팅을 하다 보면 운동선수분들 중에서 간혹 새벽 운동 하시는 분들 있어요. 새벽 4시에. 진짜요? 그러면 있어요, 정말. 새벽 4시에 막 뭐 500개 차고 이런 거 진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근데 그게 어떤 파이팅이나 정신력은 좋은데 사실 부상의 위험이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자면서 어떤 몸이 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은 이제 C 반응성 단백질이 염증 수치를 높여서 계속 염증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CRP 수치가 늘어나면 몸에 계속 염증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리한 동작을 했을 때 삐고 부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충분히 지금 수면에 취하고 있어서 그 부분 아주 안심이 됩니다. 지금 이승우 선수 아직 한창 선수로서 생활이 오래 남았지만 혹시 나중에 은퇴하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지도자의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지도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생각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고. 의외네요. 왜냐면 보통 지도자로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나중에 돼서 바뀔 수 있죠. 생각이 바뀔 수 있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지도자의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고 좀 다양한 걸 해보고 싶기도 해요. 좀 뭐 음식점도 하고 싶고 정말로요? 카페도 해보고 싶고 음식점 카페를 정말로 생각을 해보신 적 그냥 진지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살짝 그냥 뭐 나중에 뭐 하지 이러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지금은 제가 축구 선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축구적인 생각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서 내가 축구 감독이 되겠다, 뭐 코치가 되겠다 이런 행정가도 있잖아요. 행정가의 생각은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축구 감독이나 이런 지도자의 생각은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안 했었던 것 같고 아니면 뭐 카페나 그런 뭐 음식점이나 카페 음식점 굉장히 의외인데요. 해보고 싶기도 하고 재밌겠네요. 왜냐면 끼가 또 넘치시니까 저는 혹시 엔터테이너로서 약간 생각하고 계신 건 혹시 없으실지. 뭐 그런 생각도 뭐 가끔 하기도 해요. 뭐 해설 했으니까 또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해설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 예능적인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해보지 않았던 분야들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네. 카페를 만든다면 뭐 이걸 뭐 지금 저희가 막 할 거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뭐 나중에 만약에 한다면 네. 좀 어떤 느낌의 카페를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뭐 막 엄청 크게 말고 네. 그냥 좀 딱 한 이 정도만한 네, 네. 적당한 크기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네.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네. 하고 뭐 그냥 커피가 요즘에는 좀 일상에 있어서 빠질 수 맞아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의 생각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음식점은 또 혹시 생각한 어떤 그런 있으세요?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 건데 네. 막 벨기에에 있을 때 제가 네. 시합을 많이 못 뛰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많은 뭐 팬분들이나 네. 아니면 뭐 팬이 아닌 네. 그냥 뭐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네. 보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그런 불백집에 대해서 불백집에 대해서 불백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드립으로 네. 봤어요. 저도 봤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불백집을 한번 네. 해볼까. 진짜 정말 마인드가 건강하시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들어보고 재밌겠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 진짜 뭔가 좀 재밌지 않을까. 네. 이제 뭐 당연히 맛도 당연히 뭐 이거는 요즘에는 뭐 당연히 맛있어야지만 그럼요. 잘 네. 되는 네. 그런 네. 이제 시대니까. 네. 이승우 선수 불백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좀 제 생각을 해서 네. 배려를 해서 네. 쉽게 말을 못 그쵸, 하죠. 그쵸. 왜냐면 좀 괜히 기분 나빠할 수 네. 있고 좀 상처가 약간 될 수 놀리는 있는 것처럼 놀리는 걸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뭐 먼저 이야기를 하면 네. 이제 기다렸다듯이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네. 뭐 네. 기회가 되면 네. 한번 해볼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저희가 또 이승우 선수한테 축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승우 선수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축구는 어떤 축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감독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독님이 어떤 축구를 좋아하고 어떤 축구를 성향에 갖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것 같고 그래야지만 이제 경기장 안에 나갈 수 있고 경기장 안에서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뛸 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축구라는 게 일단 네. 감독님이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있게 선수들이 네. 뭐 파악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이제 뭐 경기장 안에서 들어가서는 네. 저는 사실 드리블하고 네. 슈팅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드리블이라든 슈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리블도 많이 하고 슈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움직이고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네. 뭐 크로스를 못하고 네. 뭐 아니면 헤딩을 못한다. 네. 그러면 저보다 더 그런 걸 잘하는 네. 뭐 저희 팀으로 치면 라스나 김현 선수가 신장이 맞아요. 크기 때문에 네. 헤딩을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하지 못하는 거는 다른 선수가 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네. 이제 하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 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잘하는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큽니다. 맞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방향을 선수들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잘 구현해주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나 또 상대의 우리 팀워크를 살려서 장점을 많이 살려주는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또 잘하는 축구라고 생각을 네. 하고 계신 거고요. 이승우 선수에게 축구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재밌어서 시작한 축구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축구가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즐거움인 것 같아요. 네. 뭐 매주 경기 뛸 때가 즐겁고 정말 이승우 선수에게 딱 맞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승우 선수 주변에서 오랫동안 보면서 정말 축구로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정말 거의 아예 못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언론에서 막 이승우 선수 출전 기회가 없을 때도 제가 느끼기에 이승우 선수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축구를 좋아하고 뭐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오겠지. 나는 뭐 내 실력은 충분한데라는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고 또 즐거움으로 느끼는데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마인드가 또 팬분들한테도 전해져서 또 팬분들이 되게 많고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월드컵을 보면 국민적인 축구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전 국민이 다 보는 프로 같은 것들이 꽤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화되면서 다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렇게 다 분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다 보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거의 사실 많이 예전보다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축구의 인기를 더 실감을 하거든요. 왜냐면 월드컵은 진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다 보는 것 같아요. 월드컵은 다 보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 같은 인지도가 또 생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전 국민이 월드컵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스타로서 주목을 받는 그런 압박감이나 좀 기분 같은 게 어떠신가요? 일단 이런 기대 속의 관심은 뭐 저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좀 감사해하고 좀 더 경기장에 나가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이 축구의 열기가 한번 끌어올랐기 때문에 우리 네. 선수들도 더 책임감 갖고, 뭐 K리그에 뛰는 선수들도 있고 유럽에서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더 발전해서 이제 한국 축구 팬분들의 눈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맞아요. 그 눈높이에 맞춰가게끔 저희 선수들도 잘 한번 실력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좋네요. 축구의 인기를 어떤 압박으로 느끼기보다는 동기부여로.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많이 선수들이 고마워하고 이제 잘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팬분들에 대한 또 감사의 마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실 굉장히 좀 이제 워낙 인기가 많고 해서 말도 많고 하지만 또 이렇게 본선 진출을 계속한 나라가 되게 드물잖아요. 네, 진짜 그만큼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쉽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월드컵 예선을 원정을 가고 또 한국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많이 없고 또 원정 텃세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원정에서 하는 경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선수들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저희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 국가대표팀도 정말 대단하고 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또 국가대표팀에게 감사하는 또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드컵 보다 보면 유럽의 강국인데도, 축구 강국인데도 왜 이번에 이탈리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왜 이탈리아 없어? 이런 거. 왜 안 나왔지? 근데 우리나라는 본선 나가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또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큰 축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또 국가대표로서 굉장히 또 국민으로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승우 선수 이제 끝으로 저희 응원해주시는 이승우 선수의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매번 항상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이제는 뭐 수원 종합운동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즐겁게 항상 재밌게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우 선수를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올해도 그라운드에서 멋진 활약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바른수면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